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이제 연휴를 마치고 오늘 개장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를 좀 돌이켜봤을 때는 반도체주 얘기를 또 안 해볼 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반도체 또 열풍이 부으니까 네. 뭐 SK 하이닉스 차트만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또 2차 전지를 방불케 하는 그리고 지금 또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상당히 몰아치고 있죠. 아까 굿모닝 마켓에서 소개했던 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엇갈린 시각 가운데 어떤 경제학자는 거의 뭐 닷컴 버블에 또 비견할 정도로까지도 예.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런 경고의 음에 경고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이제 초입 같아요. 나중에 버블이든 아니든 간에 반도체주의 강세가 초입이다. 반도체와 AI AI. 뭐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예. 막 달리는 그런 장 같아요. 아마 진짜 아까 오프닝에서도 살짝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어제 왜 쉬나 싶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 장 열렸더라면 네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죠. 조금 이제 유럽장 같은 경우가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던 것들 뭐 그리고 우리 아시아장도 마찬가지 개장 초에 그 상승폭을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에 있어서 어쨌거나 뭐 이 장을 갖다가 즐기되 조금은 이제 조심하면서 가긴 가야 될 것 오늘 같다는 뚜껑을 생각. 열어봐야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그러면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뭐 지금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가 바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주말간에 뭐 비교적 뭐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부태한도 그 협상 이제 뭐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결국 막판으로 이제 오면은 타결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부채한도 협상이 뭔가 결렬되거나 그렇게 갈 것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아마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협상 타결될 것을 봤고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혹시 뭐 이게 뭐 잘못될 경우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내심이 있었지만 여튼 뭐 잘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반대가 될 경우에 호재로 또 인식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뭐 출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비교적 스타트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기 현재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펼쳐지고 있는 듯한데 이 AI 열풍 이쪽에 대해서 우리 이재호 대표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AI 인공지능 이쪽 섹터가 제가 연초에도 그 이슈가 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에 적용은 분명히 될 거고 이미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지난주가 되겠죠. 그 엔비디아의 그 좋은 실적, 그다음에 향후 좋은 가이던스 이런 걸로 인해서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국내에 이제 사실은 뭐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뭐 기업들이 연초에 많이 이제 오르들 했지만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약간 그 주가의 방향에서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올랐던 기업들은 확실히 다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요. 반면에 나름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뭐 루닛이나 뭐 뷰노 이런 기업들은 보니까 실적도 굉장히 호전되면서 주가 나름대로 그래도 좀 상방으로 좀 계속 가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 계속 뭐 높은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엔비디아 같은 좀 굵직한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뭔가 시장은 이루어질 거고요. 국내에서는 지금 주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와 좀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더 강한 편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기판 업체들 중에서는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이 왜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유독 좀 잘 가고 있을까? 이걸 분명히 봐야 되는데 역시나 실질적으로 인공지능 쪽에서 대부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GPU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가장 강한 기업인데 여기와 아무래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큰 이벤트 이제 부채한도 협상, 뭐 의회 통과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 이것도 무난하게 넘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6월달에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지표 이제 또 FOMC 정례 회의가 있고 뭐 그 전에 고용 보고서 CPI 발표도 있는데
사실 이전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이 약간 조금 불안한 모습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라는 네. 건 연준이 긴축을 강화할 수도 있다 이런 근거를 또 마련해주는 셈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되려 저는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 한도 협상은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네네. 네. 오히려 제가 좀 무게를 둔다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 좀 제가 신경 쓴다라고 했는데 살짝 지금 그 주말 그 흐름 보니까 좀 신경 쓰입니다. 예. 지금 뭐 일단은 시인 페드워치 숫자만 보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지금 급격히 숫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동결이 좀 우세했다가 되려 지금 6월 달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6월 달에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지금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갑자기 지금 일주일 사이에 뭔가 스탠스, 시장 스탠스가 많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동결에서 것 같고. 인상으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사실은 동결할 거는 일단은 봅니다. 6월 달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올해 지금 3번 정도 올렸었는데 이걸로 좀 맞춰주고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이 가장 상당히 되길 바라고 사실 뭐 연내에는 그냥 금리 계속 동결 기조 유지를 좀 하다가 뭐 내년 뭐 상반기부터 좀 내려가는 분위기 만들어지면 증시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그런 기다림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6월 달에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또 이게 약간 시장의 또 불안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니까 일단 6월 달 아마 중순쯤입니다. 14일 날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FOMC 회의 또 결과를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뭐 비도 그치고 공기도 너무 맑아가지고 막 산에 올라가서 한번 땀 좀 흘리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도 안 보고 시장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까마득해요. 지난주까지 흐름이. 기억나는 거는 뭐 반도체 잘 간다 소리 하고 에야 했던 소리밖에 없는데 우리 이재모 대표님 뭐 지난주 특별히 눈에 띄었던 이슈나 어떤 섹터가 있으신가요? 업종? 일단 뭐 지난주 다들 아시겠지만 잘간 쪽 섹터는 다들 잘 기억하시는데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종목 2개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 일단 개장 초반 시장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개장부터 좀 주가 떨어졌던 종목이 딱 2개 있었는데 어떤 그게 건가요? 레고케인 바이오랑 NC소프트였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시가총액 규모도 그렇게 또 작은 규모도 아니거든요. 다 네. 1조 뭐 조 단위 기업들인데요. 일단 레고케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그 아스코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바이오 쪽에 또 중요한 학회가 하나 열리죠. 그래서 학회를 지금 앞두고 상황이라서 다른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나름대로 좀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유독 레고케인 바이오만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장중 한때 뭐 한 7%대, 8%대까지 빠졌다가 일부 좀 반등하면서 마무리되긴 했지만 여튼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수급을 봤더니 기관 중심으로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20만 주 이상 급격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매도의 어떤 성격이 무엇일까 좀 판단해 봤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악재는 없기 때문에 그냥 차익 실현 관점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이 대거 금요일 날 좀 나오면서 좀 주가 좀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만 딱 놓고 보았을 때는 지금 뭐 악재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더 많은 편입니다. 일단 아스코에서도 뭐 중국의 파트너사인 제약사가 임상 1상 이거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유방암과 관련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여튼 결과 자체는 좀 좋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이프라인도 일부 미국 쪽에 뭐 임상 시험 계획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출을 좀 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많은 상황에서 주가 한번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격으로 봐서는 좀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고케인 바이오는 지금 한 3만 원 뭐 후반 이 정도 가격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니까 오히려 좀 주가가 빠질 때 이런 종목들은 좀 볼 필요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좀 관심 있게 본 기업이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뭐 1분기 실적 여러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적이 그렇게 해서 좋지가 않았고요. 향후 사실은 올해 실적 기대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요인이 상승 요인이 필요한데 이게 바로 신작 게임이고 시장에서 NC를 바라볼 때 그 영어 약자로 TL이라고 하는 이제 콘솔 게임이 있습니다. 스론앤 리버티의 약자인데 이 콘솔 게임이 기존에 NC가 했던 그
게임들과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콘솔 게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동안 NC가 좀 약했었던 뭐 북미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좀 실적이나 매출을 좀 가져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베타 서비스가 좀 일부 진행이 됐는데 지금 평가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기대감이 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NC도 지금 주가를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한 30만 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그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호재가 좀 많이 나올 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NC만 바라봤을 때는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봐서는 매수기에는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C도 제가 볼 땐 한 30만 원대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 제가 실적 전망치를 봤더니 내년도에는 보니까 올해보다 영업이익이 한 2배 가까이는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들은 뭐 원래 잘했었던 그 모바일 쪽 게임 이와 관련돼서는 나름 수익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실적이 내년도에는 회복된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 것 같고요. 지난주에 그 게임 전망하는 가운데 NC소프트를 역시나 탑픽으로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도 전망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NC가 지금 최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좋아진다 이런 전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도 지금 50만 원대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는 뉴스하고 향후 전망하고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미래 전망을 봤을 때는 NC도 지금으로서는 좀 매력적인 가격에는 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매력적인 레벨에 와 있다. 진짜 게임주들 대충 이렇게 훑어보면은 매력적이다 할 만한 가격인데 이거 만약에 그 약간 좀 버블이 붙었을 때 그때 들어가서 제때 안 빠져나오신 분들로서는 좀 타격이 있었을 만하고 여기서 맞습니다. 사실 소위 말하는 거는 그 10배짜리 텐베거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10배가 사실은 갔다가 고점 대비 한 80% 빠지는 그런 대부분의 게임주들인데 얼핏 보면 여기서 더 빠질 데가 어디 있겠나 싶기도 한데 근데 이제 반등의 그 뭐랄까요 모멘텀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게임주들은 보통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도 신작 게임이 어떤 게 나온다 했을 때 가장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신작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하고 조금 뭔가 좀 달라야 더 기대감이 강한데 21년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뭐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나오면서 사실은 주가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벌써 2년 전 얘기인데요. 그러고 다시 또 제자리에 돌아왔어요. 보니까 최근에 게임주들은 원래 그냥 잘하고 있던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IP 있죠. 그 예. IP를 통한 게임 만들었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수익성 이런 거에 많이 지금 기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제가 NC소프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콘솔 게임이 사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쪽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특히 일본이 이런 게임을 잘 만들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보면 이 게임 시장도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모바일 게임 못지않게. 근데 우리나라 사실 게임 업체들은 이 모바일 게임이 많이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성장성이 이제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붙어야 되는데 NC 입장에서 이 콘솔 게임이 새로운 게임 분명히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지금 첫 번째 공개한 그 게임 자체가 그렇게 평가가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난주에 보니까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무더기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게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자성을 띤 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테슬라에서 이거를 안 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테마로 엮이면서 좀 올라간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과연 뭐 쓰일지 안 쓰일지는 기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뭐 이야기들 봐서는 사실은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은 뭐 이야기한 것도 이 기존에 썼던 이제 히토류 관련된 연구 자석을 쓰지 않고 전기 모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 자석 기존 히토류를 페라이트로 대체한 게 아니고 연구 자석을 안 쓴 모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까지 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시장은 지금 페라이트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전해지면서 소위 말하는 페라이트와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테마성이 너무 짙으니까 조심하셔라 말씀을 분명히 드렸던 거고요. 지금 관련된 기업도 국내만 하더라도 거의 일일이 따지면 100개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일반화 좀 되어서 많이 지금 쓰이고 있는 사실은 또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히토리를 좀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지금 올라간 기업들은 주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테슬라에서 히토리를 진짜 쓰지 않고 뭔가 전기 모터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든다. 그럼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에서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또 대량 양산으로 가는 것도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량 양산까지 얼마나 진행될 수 있는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테슬라는 왜 이 연구 자석을 쓰지 않고 히토리를 쓰지 않고 전기 모터를 만들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전히 전기차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연 기관에 비하면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좀 접근하기엔 가격적 부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업체 모두가 지금 고민하는 사항들이지만 이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에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유들은 지금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가격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앞으로 전기차 가격은 내려와야 되고요. 그러려면 당연히 핵심 부품인 배터리나 모터 이런 것들 가격이 지금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히토리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서 가격 변동이 심하니까 당연히 완제품에서 가격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히토리를 안 쓰고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금년 들어서 잠시 체크해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선물까지는 못 챙겨보겠고 현물에서의 움직임이 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넘게 사고 순매수가 누적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2조 가까이 또 순매도예요. 이래저래 치면 10조 넘게 샀는데 이 외국인 매수세 이거 더 기대도 될 만할까요? 저는 지금부터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또 시간을 한 몇 개월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네. 그 1월, 2월 달에 그때도 우리나라 지수가 2,100에서 2,400까지 가면서 예.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좀 많이 오른 편이었습니다. 꾸준히 매집했죠. 네네네. 외국인들이. 그래서 예. 그때 들어왔던 수급 평가가 뭐였냐면은 요거는 단순히 매매를 위한 헤지 펀드 쪽에서 들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길게 들어와서 갈 그런 물량들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이후로 관련 종목들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매수 수급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정말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것도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중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사실은 그동안 매수가 많이 없었는데 뭐 지난주 좀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좀 하이닉스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그 코스피 내에서 삼성전자를 아주 중점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순매수 규모의 한 70% 80%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가 좀 보니까 삼성 SDI, 일부 이제 현대차나 기아 자동차 쪽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일단은 우리나라의 지금 뭐 반도체나 자동차 지금 두 개 섹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또 중요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쪽을 좀 중점적으로 사고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일부 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기조 자체는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3년간 2020년부터 21, 20년 2년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50조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합계를 보면은.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3년간 좀 많이 매도했었는데 이 물량을 다시 좀 채우는 과정이 지금 일부 좀 나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거래소가 2,600, 2,700 꾸준히 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일단 분위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도 그렇고 뭐 최근에 개인분들도 그렇고요. 뭔가 꾸준히 매수한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 매매 공방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특정 종목의 순매수, 순매도가 잡히면서 무언가 전체 합계상으로는 순매도, 순매수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냥 수급 최근 흐름만 보더라도 며칠 매수 들어왔다 매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언가 매수 또는 매도 이런 방향성을 띠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얘기 또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엔비디아가 지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가도 이제 뭐 7만 원 선을 넘어섰고 SK하이닉스도 11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를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턱없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더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기다려야 되는지 이것도 좀 헷갈리거든요. 일단 삼성전자만 놓고 봤을 때는 예. 21년도 그 1월 달에 뭐 9만 원대를 막 넘어가던 그 시절 보시면은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그렇죠. 더 갈 수 있을 거라 네네. 생각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경기도 썩 나쁘진 않았었고요. 반도체 업황만 보더라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10만 원 넘어가는 이야기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쪽에 열광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좀 매수를 많이 하셨었는데 매물로 봐도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9만 원 이상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으로 보시면은 뭐 7만 8천 원대, 8만 3천 원대 이럴 때 굉장히 지금 매물이 많고요. 그 위로 지금 매물이 꽤 쌓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니까 한 6만 원대에서 그 7만 원 뭐 그 중간대 가격대까지는 매물이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안 사다가 막판에 막 올라갈 때 그때 많이 매수도 하셨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로 봤을 때는 좀 높은 가격대에 사실은 사셨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투자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단은 한 번 더 내가 좀 더 사가지고 소위 말하면은 평균 단가를 좀 낮춰 놓을 것이냐 이걸 지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라도 좀 물타기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좀 낮추겠다 그러시면은 지금은 살짝 단기적으로 올라오는 추세이니까 매수하지 마시고 7만 원 미만 내려가시면 그러니까 6만 원대 소위 말하는 6만 원대 오시면은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좀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균 단가를 분명히 좀 낮춰 놓으시긴 해야 됩니다.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제가 볼 땐 8만 원 밑에까지 낮춰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베팅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전략상 7만 원 밑에서 좀 담아보자 말씀드리겠고요. 하이닉스는 지금으로서는 더 매수하자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많이 지금 올라온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뭐 10만 원, 11만 원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좀 주가가 더 빠져서 조정이 올 경우 뭐 9만 5천 원 밑으로 오면 그때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되려 하이닉스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하이닉스가 최근에 좀 주가가 더 강했던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쪽, 그다음에 HBM이라는 새로운 그쪽에 대한 반도체 뭐 공급 가능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봐도 이쪽은 삼성전자가 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삼성전자도 약간 긴장감을 갖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늘 2인자였는데 이쪽에서 더 좋다라고 하니까 오랜만에 또 좋은 호기를 맞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세가 좀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하이닉스는 저는 오히려 그냥 들고 있는 물량만 계속 가져가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게 SK 하이닉스가 이게 지금 기대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엔비디아하고 뭐 엮이는 거 없나요? 실제로 네, 납품 많이, 납품하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뭐 테마만은 아니고요. 네. 분명히 우리나라 그 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 업체들도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데이터 센터 구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분명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은 삼성전자보다 지금 하이닉스의 제품이 더 좋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닉스가 좀 더 수혜를 많이 본다는 의견이 좀 많은 겁니다. 네. 실제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SK 하이닉스인 거잖아요. 네, 뭐 제가 정확하게 밸류 체인까지 모르겠지만 네. 여튼 뭐 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뭐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 분명히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들 기업들이 뭐 테마로만 올라가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연관성이 다 있기는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엔비디아 쪽 뭐 관련돼서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흐름 이거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지금 나오는 예상가 같은 저런 흐름으로 저 흐름으로 그냥 2주 연속만 쭉 가버리면 이른바 8만 전자에 등극이 되는데 8만 원까지는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워낙 기세가 좋아가지고 예. 또 6월이면 중간 배당 시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저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분위기가 컸는데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러니까 종종 배당 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연말에 한번 배당.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말 배당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보니까 이제 중간 배당, 그러니까 6월달에 한번 이제 주는 이제 경우가 많이 늘어났고요. 보니까
이제 분기 배당이라고 해가지고 예. 말 그대로 이제 3, 6, 9, 12 매 분기마다 한 번씩 또 배당을 주는 거죠. 그러면 6월 말 될 경우에는 분기 배당도 되면서 또 중간 배당, 또 반기 배당이 되기 때문에 배당 관련된 이제 기업들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지금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2022년도에 중간 배당을 했던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이제 분기 배당을 시작한 기업들이 있고 그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하면서 올해부터 또 분기 배당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를 또 의결했는데 통과시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기업들은 지금으로서는 6월 달에 배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들 기업들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받으시려면 날짜상으로 봤을 때는 6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식 매수하고 현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가 D+2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이 이제 마지막 일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틀 전인 6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제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한 3개를 좀 꼽아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22년도에 중간 배당을 실시를 했고요. 23년도 분기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올해 2분기부터 분기 배당 하겠다. 이거를 지금 의결했었는데 다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좀 관심 주면 좋겠고 현대차가 다 아시겠지만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2분기도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그 분기 말 또 반기 말로 가면서 실적 이제 마무리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과 배당 기대감 이 두 가지의 어떤 모멘텀을 좀 가지고 현대차를 바라보자 말씀드리는 거고 현대차가 좋은 만큼 완성차가 좋은 만큼 그 밑에 따라 있는 부품주도 좋은데요. 한원 시스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열 관리 시스템을 이제 공급하는 부품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이 회사도 지금 보니까 5월 11일 분기 배당을 하겠다는 공시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했으니까 당연히 이번에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그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인탑스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한번 그 탐방 단위형 기업으로도 소개를 시켜드린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도 22년도에 중간 배당을 했고요. 올해도 지금 중간 배당할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하고 사업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6월부터 해서 그 보핏 관련돼 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역시나 배당과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의 강세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지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7% 상승세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지수 2,579포인트, 코스닥도 0.6%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84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반도체주의 질주는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1.5% 지금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 71,400원 집계가 되고 있죠. SK하이닉스도 4% 넘는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 114,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LG화학이 0.7%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상승 예상되죠. 현대차, 기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네이버도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강세가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 오늘장에서도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3만 9,500원이고요. 에코프로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54만 7천원. 셀트린 헬스케어도 0.5%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LNF도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5만 6천원. HLB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만 7,350원이고요. 셀트리온지약은 0.8% 떨어질 걸로 보이네요. JYP 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펄어비스, 오스템 임플란트 모두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장에서도 사실 반도체주의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코스피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네요. 네, 그렇겠네요. 지금
아무래도 연휴 이후에 열리는 장인데 지난 주말 장 그리고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반영한다면은 지금 이제 예상가 충분히 뭐 저 정도는 가능한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저 개장 초 상승폭을 갖다가 유지해주는 힘이 그렇죠. 같아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는가 하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현재로서는 뭐 이 랠리가 아직까지는 그 추세가 아주 힘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랠리에 좀 동참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랠리에 동참한다. 동참한다. 좀 어려운 동참한다. 질문인가요? 그거는 뭐 각자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또 간 크기에 따라서 정답이네요. 그죠? 이재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장에서 반도체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생각해봐요? 3월 달에 네. 뭐 2차 전지들 날아갈 때 사실 반도체 갖고 있는 쪽은 다 죽어 있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내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래, 맞아요. 가지고 계신 맞아요. 분들에게 이제 수익 실현의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분명히 이 기회를 이제 잘 결국 이제 살릴 수 있는 분들은 그동안 잘 참아 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버텨 오신 분들이 저는 그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 기회까지는 왔다라고 보는 것들이고요. 아직도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결실을 지금 맺을 그런 시점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왜냐면 지금 매물대가 아직 위쪽에 있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격적으로 더 좀 올라가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제 외국인들이 얼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사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이제 5월 거의 뭐 마지막 거래일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5월 달 그 시장 지수만 놓고 볼 때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저점도 그렇고 고점도 그렇고 100포인트 이상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단은 2,500선 정도 봤는데 대략 2,550선이고 오늘도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대로라면은 2,600선도 한번 다시 한번 터치는 해볼 가능성은 아니 충분히 있거든요. 세린메이 말은 쏙 들어갔어요. 네네. 그냥 5월 그러니까요. 마지막 거래. 네, 그런 말은 완전히 진짜 들어가 버릴 수밖에 없게 됐고요. 역시나 이 아, 5월달 내일까지 있군요. 지수가 강한 그 상황에서는 확실히 반도체였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수만 놓고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시장은 완전히 좋은 것 같은데 특정 섹터, 특히 반도체로 만약에 쏠렸을 경우에 다른 쪽 섹터는 생각보다 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장 좋다고 내 종목이 좋다 이렇게 또 단정질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 그냥 그럼 개인적으로 반도체주 보고 안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하다고 한다면 네네. 선점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시장이 가는 쪽 섹터, 그러니까 올라간 쪽 섹터는 늘 수익권에 있으면 매도를 고려하는 거고요. 네. 반대로 그동안 내가 살려고 했었는데 예. 못 산 섹터 분명히 있거든요. 예, 만약에 예.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1월, 2월, 3월 그때 막 한참 날아갈 때 못 사가지고 포트에 없다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지금 네. 종목들이 안 가고 되려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을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쪽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쪽은 비중을 늘리는 거고 올라가는 쪽은 이제 비중을 이제 줄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전략을 저는 늘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이쪽은 계속 올라가길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나름의 어떤 수익권에 도달되거나 또 내가 원하는 수익 그 시점이 되면은 매도를 고려하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안 가고 있는 2차 전지, 쉬고 있는 2차 전지 이쪽은 가격 매력도 또 왔으니까 한번 또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때문에 다른 2차 전지가 많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주가가 좀 바닥인 기업도 꽤나 있습니다. 예. 바닥권에 있는 기업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 내년, 내후년 바라보고 투자하면은 지금 상당히 가격 매력이 있거든요. 2차 그러면 전지.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도 예, 네네. 뭐 대표적으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지금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거 아니고요. 이익 추정치를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 뭐 거의 뭐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분명히 다시 또 좋아지는 건 맞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간을 더 길게 보시면 아직 안 가거나 쉬고 있는 쪽 섹터는 우리가 매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뭐 하반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반도체 내에서도 지금
뭐 DDR5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일부 살만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도 매수 고려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DDR5 이것도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반도체죠. 그러니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건 중요한데 가는 거 가지고 막 와글와글하고 시끄러울 때 그게 관심 가진다거나 늘 뒤쫓아만 다니고 몸만 지쳐요. 맞습니다. 그 계좌만- 얘기 저희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만 국내 해도 증시 될 때. 개장합니다. 네. 네, 5월 3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반도체주의 강세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도 이제 동반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휴 동안 있었던 미국의 정치권 이슈. 결국에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의 매커시 하원 의장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 통과를 앞두고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큰 이변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불확실성 좀 해소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이제 반도체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현재 0.9% 올라갑니다. 2,582포인트. 코스닥도 0.8% 올라가면서 850선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양시장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5% 올라갑니다. 71,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1.2% 상승 중이네요. 58만 5천 원. SK하이닉스가 2.7% 올라갑니다. 11만 2천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2% 올라갑니다. LG화학이 0.7% 상승하네요. 71만 1천 원이고요. 삼성 SDI 1% 올라갑니다. 70만 1천 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2% 강세입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0.2%, 0.4% 올라가고요. 네이버가 1% 가까이 올라갑니다. 20만 4,500원.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뭐 양봉, 음봉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 상승합니다. 24만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1% 올라갑니다. 54만 8천 원. 셀트른 헬스케어 1.4% 상승 중이네요. 7만 4,600원이고요. LNF도 0.4% 올라갑니다. HLB도 1.5% 상승하네요. 3만 7,250원. 셀트른 제약도 1% 올라가죠. 8만 6,800원. JYP 엔터테인먼트도 0.7% 올라갑니다. 11만 4,600원이고요. 카카오 게임즈 0.9% 올라가네요. 38,850원. 펄어비스도 상승 중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강부학권 18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50억 원 매수 우위고요. 개인은 80억 원, 기관은 450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 오늘 전기전자에서 집중적으로 매수 보여주고 있고요. 뒤이어서 뭐 의약품 그리고 유통, 건설 섹터에서도 소폭입니다만 순매수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제조업 쪽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장 외국인 주도하에 좀 시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전기전자, 제조업 모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있는 섹터고 굉장히 견조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 1% 이상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건설, 기계, 유통 섹터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06억 원, 1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07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1원 50전 하락한 1,32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원화 약세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황인데 오늘 또 환율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일단 네. 뭐 위쪽은 조금 이렇게 막힌 양상이고 그 동안에 이렇게 뭐 계속해서 원화 지금은 뭐 환율이 무서워서 주식 못 하겠다 할 얘기는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안정적인 박스권 내의 움직임이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역시 반도체주의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을 네. 좀 봤을 때는 뭐 지수나 종목별의 그 등락률을 좀 봤을 때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바스켓처럼 이제 우리나라 모든 기업을 좀 매수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특정 이제 종목이
뭐 올라온다 이렇게 좀 눈에 보이진 않아요. 물론 이제 예. 하이닉스가 뭐 2%대 지금 가장 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동시효과 상황 보더라도 한 4% 이상 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굉장히 그냥 지금으로서는 좀 뭐 온화한 정도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섹터나 뭐 종목 크게 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를 이제 매수하는 형태, 이제 바스켓 매수 형태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이 매수는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날 지금 한국 주식을 그냥 다 사고 있구나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섹터라든지 뭐 시총 뭐 어떤 특정 종목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금 한 0에서 1% 정도의 그냥 강보합 강세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은 바스켓 매수처럼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약간 눈에 띄는 이제 기업이 코스피 내에서는 이제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이 지금 보니까 한 2%대 뭐 나름 이제 뭐 좀 강하게 좀 올라오는 편이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증권가 중심으로 하반기 좀 기대감이 좀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고객사인 그 애플 쪽 아이폰 이제 15 모델이 9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 워낙에 안 좋았지만 하반기는 뭐 좋다란 전망들 이런 전망들과 함께 계속 좀 추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수급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거래량도 보니까 지금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 주가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은 바닥은 찍고 이제 한 단계 정도는 올라온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추세가 좀 이어지면은 다시 한번 30만 원대 뭐 중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LG 이노텍이 그 시총 상위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에 IT 쪽에서 조금 눈에 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야, 근데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갈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갈 때는 딴 데가 조금 그 쉰다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확연하네요. 그동안에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됐던 엔터도 지금 그냥 옆으로 기는 모습이고 예. 2차 전지주는 잘 버티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맥을 못 추고 있고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또 개인분들은 또 중소형주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 눈에 뭐 들어오는 종목 업종 없나요? 중소형 쪽에서는. 일단 지금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그 DDR5 관련돼서 네.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제 아비코어 전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지금 예. 상당히 추세가 좋은 편이긴 한데요. 이 기업이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 DDR5의 가장 뭐 핵심이 되는 기업이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 탑픽으로 꼽을 겁니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이 기업이 이제 공급하는 그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인덕터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DDR5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쓰일 거라고 하고 이게 또 공급 단가가 기존에 공급하던 뭐 저항기 이런 것들보다 단가가 훨씬 더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개수를 판매하더라도 뭐 가격이 높다 보니까 매출이익이 지금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역시나 최근에 이제 그 디램 쪽 시장, 특히 디램 쪽이 살아날 때 이 DDR5가 또 시장을 여튼 뭐 주도하면서 마치 올라갈 거고 이게 향후 한 3, 4년간 시장을 전반적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섹터 내, 소부장 섹터 내에서 아비코 전자가 지금 단연 눈에 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매주 기업 탐방 다녀오시잖아요. 이번에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온 기업이 이제 위세 아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위세 아이텍? 네네네. 좀 뭐 이름 사명화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좀 약간 생소하실 것 같고요. 생소해요. 네. 예. 사업 분야로 보시면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이제 전문화된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쪽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사가 2020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올해 지금 대략 한 3년 차 지금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요. 위세 아이텍이 지금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 치고는 실제 상당히 견조한 편이고요. 그 연초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 사실 많이 올라갈 때 실체가 없는 기업들 많다라고 했는데 위세 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매출도 나오고 이익도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관련돼서 매출 비중이 보니까 22년도 기준으로 32%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공지능사,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그 앞단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 이쪽도 계속 같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사실 기대가 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신규 사업 쪽인데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동사가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로 말씀드렸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기업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결국에는 공급해 주는 게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보니까 YG 메타 엔진 이게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거란 이야기가 지금 있고요. 이미 베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은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은 이미 오픈된 사항들인 거고 올해 열심히 이 신제품을 이제 프로모션 진행을 하면서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 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디지털과 관련돼서 지금의 정부가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그 매출 비중 중에서 공공분야라고 하는 것들은 중앙 정부 이런 쪽 기관 관련돼서 많이 지금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쪽 관련된 매출이 높은 게 또 동사에게 또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도 올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올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은 437억, 영업이익은 한 74억 정도 전망되고 있고요. 제가 밸류에이션 해봤더니 목표 주가상 봤을 때 22,000원이 나름 적정 주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 15,000원대 있기 때문에 저는 한 2만 원대 이상은 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크존 앱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위세 하이텍도 기억나는 게 작년에 저 CEO 분하고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회사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우리 네. 세 분이 같이 설립을 하셨나 봐. 네. 그래서 세아이, 텍은 테크. 네. 뭐 그래 되는데 아니 근데 2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이게 한 두 번 이거 무슨 또 손탄 느낌이 드네요. 그러고 나서 쌍봉 받고는 그냥 훅 지금 밀려 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선수들이 좀 관심을 갖는 종목인가 봅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 큰 테마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 주가가 다시 오르던 다 한 번씩 시절이라 저랬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주가가 적정 주가 레벨로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게 기대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아마 인공지능도 물론 계속 좋아지고는 있지만 메타버스 쪽에 대한 기대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쪽에서 동사가 또 재미있는 게 탐방을 갔더니 한 장짜리 표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 표가 뭔가 봤더니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관련된 모든 기업들 실적이 정리가 되어 있는 표였는데 이거를 왜 저한테 줬을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물어봤겠나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 쪽 그래도 매출 이익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걸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소위 말하는 보니까 FAQ를 만들어 네네. 놓으셨구나. 예. 그래서 얼마나 시장에서 관심이 많았었나. 뭐 예. 주가로 봐도 그렇지만 그 한 장 그 탐방 갔을 때 제가 표 받았을 때 그때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그거네요. 2차 전지 주와 2차 전지 관련주였던 것처럼 AI도 제가 봐서는 AI로 매출이 나고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과 또 무늬만 AI 쪽이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잘 구분해서 손을 대셔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있는데 분명히 아닌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우리가 한 번씩은 좀 걸러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기업 탐방 다녀오신 기업 가운데 뉴로메카 오늘 보니까 지금 7% 급등 중이거든요. 네. 좀 추가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일단은 뭐 보유하시는 네. 분들은 계속 꾸준히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신규 매수 지금 뭐 가격대로 봐서는 부담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뉴로메카가 제가 지난주에 그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기업과의 협업 또는 뭐 재무적 어떤 투자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주말간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코하고 협동 로봇을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뉴로메카의 어떤 뿌리로 볼 때는 포스텍 쪽이 뿌리이기 때문에 그쪽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뭐 사업적인 연계 또는 뭐 재무적 투자 이런 연계성은 앞으로도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이벤트들이니까 이런 점들 우리가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소 로봇 기업들은 절대 단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과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나올 만한 뉴스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항공주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사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합병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그렇고 이게 허가가 잘 안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뭐 한마디로 보면은 뭐 독과점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겠죠. 네네. 지금 이제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한 개 회사가 돼버리면은 어떤 특정 노선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서 독점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자국 내에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되겠죠.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역외 조경 조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뭐 미국 쪽, 일본, 유럽 아직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일부 조금 문제가 좀 발생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보완을 요청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합병은 될 것 같아요. 합병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독과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몇 개 노선을 타 이제 경쟁 업체들에게 내놓는 형태, 그러니까 슬롯을 내놓는 형태가 좀 일부 있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쪽 이제 국가들 입장에서도 독과점 이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통과시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렇게 지금 합병되는 것들이 안 좋게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다음에 이 시기에는 애쉬 업체들이 좀 더 주목을 받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애쉬 업체들 실적이 조금 회복되는 거에 시장 많이 주목했고 반면에 그동안 나름 잘 버텨왔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는 좀 뭔가 기대치가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소위 말하는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주가는 좀 안 좋은 분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개장 직전에 두 분 나누셨던 말씀 막 지금 한참 가고 있는 거 쫓아다니지 말고 길목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네. 짧게라도 네. 우리 저 이재모 대표님 이제 6월을 생각해야 될 텐데 뭔가 조금 이렇게 길목 지키기 차원에서 아, 유망한 데 하반기. 있을까요? 네네네. 하반기. 일단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것 네. 같은데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는 헤드셋 관련돼서 일부 국내에서는 이제 하드웨어 부품 만드는 업체들이 실제로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업체들 중에서는 뭐 세코닉스라든지 뭐 뉴프레스 이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이런 기업들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폴더블 스마트폰 계속 주말에 뉴스가 나오는데 전망치 나오는 게 전년 대비 올해 50% 이상 출하량이 늘어난다고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각 시장 조사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각 사에서도 지금 내놓는 제품들 수량만 보더라도 훨씬 많기 때문에 점유율이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시장 침투율이 늘어날 거다. 그런 차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파이넴텍이나 뭐 세코닉스, KH바텍 이런 기업들도 제가 한 차례 소개를 시켜드렸고 6월달에 탄발 많이 잡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